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밤 미국 증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인프라 투자 협상 드디어 도달을 했다라고 발표를 해주면서 시장이 그야말로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말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 시황 흐름부터 짚어주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프라 투자안이 과연 될지, 최종 합의될지, 그리고 이제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어떻게 나올지 얘기하는 두 개 다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좋게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여하튼 결론으로 보면 S&P 500이 오늘 또 다시 사상치 효과로 끝났습니다. 나스닥도 사상치 효과로 끝났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최근에 아주 무섭죠, 기세가. 3일 연속 사상치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금년 들어서요, 종가 기준으로 S&P 500은 29번째, 나스닥도 19번째 사상치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금융주라든가 이민소비재, 헬스케어, 그리고 기술주 등 9개 섹터가 반등했고요. 나머지 2개는 오늘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경제 지표부터 먼저 좀 확인하겠습니다.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41만 1천 건으로 나와서 지난주에도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전에도 40만 건 넘었고 이번에도 38만 건이 예상되는데 또 미스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의 이런 우려 이런 거 별로 없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롬 파월 의장이 발표문을 통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회의견을 통해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얘기했는데 이제 문제는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날 이제 지금 빨리 해야 된다 테이퍼링 하면서 이제 주가 급락했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이제 그런 얘기는 좀 약간 좀 사그라들고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여하튼 그러다 보니 지수도 그러다 보니 사상체육과 주식이 속출하는 거죠. 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주식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주식을 말씀드리면 코스피 앞에서 2천여 개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조그만 주식,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 500억이다, 1000억 이런 거 조그만 거가 주가가 사상체육가 가더라도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흥이 없다고 표현할까요? 그리고 그런가 보다 하는데 문제는 누구나 다 아는 주식이 올라가면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서 이제 포모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모르는 주식이 아니라 잘 아는 주식. 근데 최근 들어서 한국 시장 어저께 잠깐 보면 이제 그저께 급등하면서 사상체육가 했던 것이 어저께 많이 또 차익을 실현한 것이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이런 것들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 저는 제가 보기에는 입만 열리면 다 아는 게 그들 회사거든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갈 때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나도 해야 되나. 발생하고. 포모가 발생하는 건데 미국 주식 똑같습니다. 페이스북이요. 페이스북을 이제 많은 분들이 누가 하냐 안 한다 하지만 인스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카카오가 있다 그러면 미국에는 왓츠앱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처음에 생긴 거가 페이스북이 이제 그 다음에 인수했지만 왓츠앱 때문에 그걸 보고 벤치마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왓츠앱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예를 들어서 카카오는 수많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모니타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수많은 그 수익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왓츠앱은 아직 그런 걸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아직 그냥 무료로 다 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페이스북이 지금 사상체육가를 갖고 있다는 데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요즘 시장에서 가장 강한 것들 중에 몇 개 더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안 쓰신 분이 없죠,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PC에 14억 대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11도 발표했지만 뭐 당연히 사상체육가를 가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포모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엔비디아는 약간 특이할 수 있죠.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의 게임 이런 거 GPU 하나 사주는 것 때문에 소위 등골이 휘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맞아요. 좀 100만 원이 넘는 거 있고 중고에서도 못 사고 이런 거거든요. 물론 최근에 약간 내려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여하튼 엔비디아가 0.78% 올라가면서 사상체육가를 기록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느 강의장이나 가건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제일 먼저 살 주식을 제가 3개를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누구나 다 아는 거가 제가 신용카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갑에 다 있습니다. 비자 아니면 마스터 있는데 비자가 오늘 또 사상체육가를 갖습니다. 유튜브로 많이 보시잖아요. 저희 방송도 저희 방송 내에 있는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죠. 프로그램으로 다시 보기 채널도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유튜브로 생방송, 유튜브로 다시 보시잖아요.
오늘 알파벳이 또 사상 초과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애플과 아마존은 상대적으로 좀 쉬는 날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주식이 오를 때 이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그 영어로는 FOMO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심리가 우리한테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런 FOMO라는 어떤 심리가 내 안에 생겨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이런 그 비자와 같은 종목들 지금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걸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이나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그 머릿속에서 고민만 해갖고는 해답이 안 되거든요. 네. 특히 해외 주식 투자하는 거 진짜 실제로 보면 아주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 주식은 그냥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 시간에 계좌 만들어서 주문 넣으면 끝이 나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은 제대로 하면 밤중에 좀 주문을 넣어야 되고 새벽에 이 시간에 벌써 끝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아직 안 일어나신 분들이 제가 보기엔 많거든요. 솔직히 많잖아요. 특히 젊은 분들이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고민은 거기서 달러도 환전해야 되기 때문에 계좌를 이제 만드시고 한 주로부터 사시는 것부터 출발하시면 공부는 스스로 다 합니다. 제가 보기에 여태까지 경험을 보면서 한 주를 사보시는 건데 그 한 주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S&P 500을 추종하는 것이 가장 제가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데 많은 분들이 거기 또 공감을 못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것하고 돈 되겠냐는 걸 질문하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종목을 말씀드리면 가장 쉬운 것은 비자를 한 주씩 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 언제 가격 한 주 갖고 인생이 안 바뀌거든요. 한 주를 사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엄청난 팁, 엄청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쉬운 팁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 여러 가지 상승 재료들이 있긴 했었는데 어제 저희가 스트레스 테스트가 어떤 건지를 살펴봤고요. 네네네네. 오늘 결과가 애프터마켓에서 나왔는데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23개 모든 금융 대상 기관이 그 영어로 표현하면 well above 하면서 아주 쉽게 통과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대로 아주 쉽게 23개 금융기관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전부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기대되느냐는 건데 배당을 다시 늘리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잇따라 발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건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면 에드워드 존스가 20여 개 금융기관이 최소 2천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및 배당을 발표할 거라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6대 주요 IB들, 골드만삭스, JP모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최소 10% 이상 배당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배당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몇 % 정도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조사해 봤더니 골드만삭스에서 마침 오늘 또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S&P 500 기업이 작년에 수많은 기업이 이제 배당을 줄이거나 안 주거나 오히려 삭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업에 그냥 꾸준하게 배당을 주다가 배당을 안 주기 시작한 기업이 2개 있죠. 여러분 디즈니 모르신 분이 없죠. 디즈니가 배당을 중지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보잉이 지금 배당을 작년부터 중지했는데 그런 걸 포함해서 배당을 올리지 않은 기업들이 워낙 많고 안 준 기업이나 이렇게 스탑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예상으로 보면 올해랑 내년에요. S&P 500이 주가가 아니라 배당 있죠. 배당은 기본적으로 월급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배당이 연 6%씩 증가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연평균 4.5%. 그러니까 배당이 연평균 4.5% 늘어나는 건 대단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지금 월가의 시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투자자분들이라면 궁금해하실 만한 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이렇게 잘 나왔다, 금융기관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대표은행을 보셔야 되겠죠. 대표은행은 역시 하면 IB 중에서는 JP모건과 골드만삭스거든요. JP모건이 오늘 이제 정규장에서 0.9% 올랐고요. 시간에서 잠시 전에 보면 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자사주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자사주는 이미 올해요 5,670억을 지금까지 발표했거든요. 이건 작년에 2배고요. 사상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일부에서는 지금 1조 달러 수준까지 얘기 나오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튼 상당한 수준의 자사주 매입이 발표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은행주에 대해서 한 주식을 하기 좀 그러시다면 제가 봤을 땐 벅시에스웨이 주식을 지금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작년 4분기에요. 9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했거든요. 금년 1분기에 60억을 했는데요. 이번 2분기에 이미 60억 달러를 또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는 좀 약간 쉬고 있는데 이게 왜 주목해야 되냐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아시다시피 자사주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게 이 주식의 한 30% 가까이는 은행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의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배입하면 다 어디가 좋아지냐? 여기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는 JP모건, 버크셔 해서웨이,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아마 투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상승 재료들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시장이 가장 환호했던 뉴스는 뭐니 해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했던 인프라 투자 합의 이슈였습니다. 발표된 합의 내용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뭐 처음에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뭐 맞아요. 2조 달러도 있었고 1조 달러도 있는데 순수하게 새로운 신규 투자로 합의한 것은 지금 6천억까지 합의를 했습니다. 기존 도로망,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고속통신망, 전기차 차징하는 시스템이 들어갔는데요. 신규 투자 규모의 합의 규모는 정확히는 5,790억 달러, 교통 인프라에 3,100억이 들어가고요. 고속통신망 환경 등에 2,660억이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은 법인세가 들어가는데 그거 아직 합의가 안 됐고요. 이번에 이제 그 지난주에 될 뻔했는데 안 된 거는 이제 버니 샌더스 예결위 위원장이 브레이크가 한 것이 유류세를 올린다 그래갖고 그걸 안 하게 반대했었는데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확약을 했습니다. 유류세 인상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보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관련 주식들은 뭐 캐터필러라든가 유나이티드 렌털 이런 것들이 2.6% 정도 양사하면도 올라갔고요. 전체적으로 산업재도 한 0.7% 올라갔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편한 거는 ETF 같은 거가 페이버 같은 거 미국 인프라 투자 한꺼번에 하는 건데 이런 주식이 전 괜찮아 보이네요. 네, 이 법인세 인상 이슈 양당이 가장 크게 마찰을 빚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법인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여력이 아직은 좀 남아있다는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오늘 테슬라 흐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동안 잠잠하더니 어제 오늘 좋았네요. 네, 어제 오늘 이제 이슈가 많이 있었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인프라 얘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프라에서 전기차 지원책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냉정히 보면 이제 전기차 차저라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이런 쪽은 생각보다 좀 줄어들었거든요. 약간 실망스러울 수 있을 텐데 어찌됐건 어제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요. 오늘도 제법 많이 올라가서 최근에 5월 초 이후 최고 수준까지 회복을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인프라 투자 확대 이런 것에 따른 전기차 지원 분명히 호재가 있는데 또 하나 재료가 오늘 나왔는데 이거 뭐 이분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테슬라지만 우주 사업을 좋아하시는 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스페이스 X인데요. 이게 이제 스페이스 X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인공위성을 통한 통신 인터넷 사업이 스타링크 사업을 스페이스 X 산하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 분명히 하고 있지만 실적의 가시성이 확보됐을 경우에 상장을 할 수 있다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이거 스스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질문이 와서 했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테슬라에 좀 주주들이 좀 관심을 갖는다고 좀 보고 있고 미국에서도 핫한데요. 다만 수년 후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IPO를 하지 않습니까? 스타링크를 IPO 할 때 보면 장기 투자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테슬라에 오랫동안 투자자 한 사람들한테 프라이어리티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IPO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테슬라 주주한테 장기적으로 보신 분들한테는 아마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머스크 삼촌이 스타링크의 IPO와 관련된 트윗을 하나 올리면서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까지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미국 증시 판단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